예제 8번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테라스 쪽이 절단면이고 거실, 식당, 그리고 1.0B 줄기초, 여기에 줄기초가 있고 1.0B 줄기초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개구부, 문은 설치하지 않지만 출입이 가능한 뚫려있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 중심선은 따로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3단 높이고 주어진 마감의 높이는 조건상 없기 때문에 한 단을 150으로 준하셔서 450 준하시고, 테라스에서 거실 사이에 기본적으로 단 하나를 두시니까 거실까지는 6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라스에는 지금 두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 두 겹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과 식당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제 문이 보여지는 거, 그것도 도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마룻대 위치에서 왼쪽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실 벽지 중심선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붕 물매선을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도면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캐드 도면으로 와서 DI 하셔서 일단은 스케일 조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동적 입력이 또 켜져 있는지, 만약에 화면상 안 보이신다면 사용자화에서 들어가셔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화면에 불러들여져 있는 상태 표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오프 하시는 거는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면 켜신 거, 하늘색으로 되어 켜신 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회색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면층을 일단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중심 도면층에 선 종류가 1.3선으로 되어 있으면 기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역이 4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길이의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저는 여기 벽체 중심선을 도면상의 1.5B 외벽 중심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기로 할게요. 4800 하신 다음에 여기는 스케일로 재볼 수는 없으니까 대략 조건상 보면 여기 간격이 1500이니까 한 1000?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옵셋해서 4800 주시고, 그리고 절단선 1000 정도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선은 선택하고 주단면 선으로 바꿔주시고, 현재로 설정을 주단면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줄기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잡석은 400이고, 두께는 200. 그런 다음 밑창 콘크리트 50, 마이너스 X축으로 100. 철근 콘크리트 200, 역시 마이너스 X축으로 200. 세로선은 좀 길게 해주시고, 미러 해주실 때 걸침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벽체 중심선 끝점을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시고 엔터. 그리고 각각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복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심선을 포함해서 갖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옵셋, 철근 콘크리트 밑선에서 지혜선을 900 준하시고, 전체 벽 두께는 단열재가 120일 때 420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현재가 1.0B인데 1.5B로 기초판을 좀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트레치 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해주신 다음에 끝점을 1.5B 줄기초 벽선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은 지워버리시고 지혜선을 왼쪽으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심선을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중심선은 따로 옮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테라스 위치를 봐줬더니 여기는 2100, 여기 특별하게 치수가 또 따로 있진 않네요. 여기가 한 1500이니까 한 1200 정도만 저는 기준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옵셋해서 중심선에서 1200.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테라스가 3단이에요. 450. 여기까지 오고 다시 여기서 150.
네, 그런 다음에 줄기추에서 한번 클릭, 클릭, 절단선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해 주셔도 되겠죠. 옵셋해서 반자 높이 2400. 제가 여기 선을 끊지를 않았네요. 혹시 이런 경우라면 수정해서 네, 브레이크 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이 기준점을 클릭하시면 선이 끊겨요. 네, 옵셋해서 2400 반자 높이 또 여기서도 2400 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자돌림대를 그리기 위해서 REC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끝점을 잘 잡아주시고 이게 끝점하고 객체 스냅 시켜하고 약간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끝점 36, 마이너스 45로 준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복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선택한 객체의 반자돌림대 단면을 오른쪽 위치점을 잡았다라면 오른쪽에도 붙여주시고 만약 내가 이 지금 반자돌림대 단면을 여기다 붙이고 싶으시다면 왼쪽 기준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옵셋해서 반자돌림대 인면선을 45 역시 45로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자돌림대 밑라인에서 마감선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창문, 거실 창문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개구부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2100, 네, 그 다음에 창문 단면을 그리실 때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준할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네, 요때 2021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빠른 작업 또는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은 이제 그 전 버전 사용자에 익숙한 대로 바꾸시면 되고 빠른 작업이 지금 현재 지금 저는 설정이 돼 있어서 바로 자를 객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옵셋 간격 띄우기 2100만큼 개구분 높이 값을 준해주시고 자르기 하시고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되시면은 아까 여기 용머리선 또는 마루대 선의 중심선에서 왼편의 벽체 중심선이 가장 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라인을 긋고 500만큼 기준의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X라인에서 500 올린 지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10, X축으로 10 가고, Y축으로 4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주시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객체들은 선택해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슬라브 두께 120은 위로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미러해서 네, 마루대 중심선 기점으로 수직이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마루대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자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르기를 하실 거라면 이 부분 또 이 부분 자를 거고 절단선 기준으로 이 부분도 자르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자르기 하시면 되세요. 여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요.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지우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자르기를 할 거다라고 하시고 계속 가셔도 되고요. 또는 엔터 치고 마루대 보강을 좀 할 거예요. 300만큼 해주신 다음에 가로선은 적당하게 짧게 해주시고 필렛을 이용하셔서 다중 옵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렛 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르기를 또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자르기, 자르 객체 선택해 주시고 얘는 더 이상 자르지는 않지만 지우기라는 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선들도 잔선도 자르기가 실행이 돼요. 그렇게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지붕의 끝은 단면 처마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세요. 지금 거실의 중심선에서 처마 단면 위치가 바로 단면선이 지나간 위치인 거죠. 네, 그러면 조건상 보면 600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셋해서 여기 중심선에서 단면 처마가 600이야. 간격 띄우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200만큼 폭은 120 준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필렛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중을 이용하셔서 안쪽과 바깥쪽 네, 그리고 이 중심선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자르기 할 객체는 같은 재료니까 뚫어놔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네, 조인을 한번 하면 되겠죠. 외곽 부분 그리고 중심선 기점으로 맞은편 지금 물매선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폴리라인으로 연결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된 객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렛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폴리선으로 바뀌었죠.
옵셋해서 바깥쪽으로 20mm를 준하시고 여기까지 되어 있으시다면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복사를 해서 나중에 사각지붕 할 때 단면을 기준으로 따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테라스, 거실, 그 다음에 뭐 식당 바닥, 그 다음 반자선, 반자 돌림대, 그 다음에 몰탈선 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반자 돌림대 인면선은 선택하신 다음에 인면이나 문자 치수 도면층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보면은 테라스 쪽이 좀 좁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현관을 뺀 요 벽을 기점으로는 캔틸레버를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틸레버 단면을 그린다라면 네, 여기 콘크리트 밑선에서 준하고 슬라브 두께 120, 캔틸레버 두께 120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간 다음에 0.5mm 벽돌 한 번을 외곽으로 둘러주시면 되는데 작업하기 쉽게 하도록 일단 벽돌 한 단 높이 60 네, 0.5mm니까 100 준하시고 다시 한 단 높이 60 해서 이렇게 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뚫어 주셔야 되니까 네,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일단 결합을 시켜주시고 네, 이 부분 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엔터 해주시면 네, 폴리선으로 바뀌었죠. 옵셋해서 바깥쪽으로 20mm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네, 일단 재료가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네, 이 몰탈선 특성 엣지 단면선 선택하고 바꿀 객지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조정이 되죠. 현재로 설정을 단면 도면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테라스 단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GL선에서 테라스 기초선을 300만큼 시작의 위치점을 잡아주시고 네, 조인 결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옵셋 네, 여기에 인조석 20mm 철분 콘크리트 150 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걸침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네, 이 걸침한 객체의 오른쪽 끝점을 잡아서 철근 콘크리트 위치에다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면 한번 라인으로 끊어주시고 오른쪽은 100만큼 네,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르기를 할 거라서 네, 트림 하시고 자를 객체 네, 여기는 역시 자르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르기로 바꿔버리시면 수정하시고 특성일치, 단면선, 주단면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거실 쪽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몰탈의 장판, 프로링 상관없어요. 20mm, 콩장알은 100, 네, 그리고 단열재는 조건상 85, 철분 콘크리트 150,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준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단열재는 바닥에만 깔아주셔도 되고 네, 또는 네, 벽 쪽에도 기초벽에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85,85로 준해주시고 네, 요거 복사하셔도 되고요. 네, 또는 다시 그리셔도 되겠죠. 네, 마이너스 X축으로 85, 높이 85 네, 이렇게 가시고 자르기, 자를 객체, 또 여기도 자를 객체 하시고요. 콩장알의 대략 중간의 위치에 네, 원의 중심점을 잡고 지름 파이가 25니까 반지름은 12.5 적당한 크기의 십자 표기를 하기 위한 원을 그리시고 4분점 이용하셔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바깥 원은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경로 배열할 객체는 온수 파이프 엔터 경로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때 사이 간격은 골뱅이 250이기 때문에 250 하시고 엔터. 만약에 연간을 혹시 해 두었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 꺼버리시면 되거든요. 온오프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켜둔 상태에서 배열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지우려고 하니 커서를 갖다 대니 네, 연간이 된 상태라서 여기만 수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분해 X 하셔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울 객체를 선택하고 네, 여기는 선택 빼야 되겠죠?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전 명령어로 갔었나봐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좌우가 좀 비슷해 보이나요? 만약에 좌우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좌우에 남은 여백 부분 간격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하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정도를 위로 할 것 같아요. 네, 줄기초의 중간을 잡고 세로치기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는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지울 객체로 설정해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기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몰탈 마무리를 해주시고 방수층을 그리기 이전에 REC 하셔서 물끊기 홈을 자르기 하셔서 물끊기 홈을 파주시고 캐노피 캔틸레버에도 물끊기 홈에 대한 사각형 자르기 하셔서 자를 객체 그래서 홈 파주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둘 다 방수층을 준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10 여기도 안쪽으로 10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특성 CH 창을 여신 다음에 여기에 선을 선택을 하시고 해칭선으로 도면층을 바꾸고 손정료는 히든의 간격은 0.4 그런 다음에 전역은 20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은 기와를 그리기 위해서 분해를 할 건데요. 여기를 해버리시면 가운데 여기 액체 방수가 무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엔터 하신 다음에 어디를 잡냐? X분해 여기 모서리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면 옵셋 간격은 20C 3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 라인 하셔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기와 한 장은 300이에요. 300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쪽으로 300 안쪽으로 기아의 두께 20mm 기아 거리 21mm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아 모양을 준해서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플랫 하셔서 다중 이용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객체는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재 표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경로 배열 시멘트 기아 선택하시고 엔터 경로선도 분해가 됐던 이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사이 간격은 259도 상관없고 1mm 차이니까 260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간을 꺼버릴까요? 그리고 배열 닫기. 근데 제가 수정을 260을 안 했나 적용이 안 된 걸로 보이네요. 경로 배열 객체 선택하고 경로선을 확대시켜서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260 엔터 그리고 배열 닫기 종료하기 이전에 연관 꺼버리시고 배열 닫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건 옵셋 간격 암키와 150을 간격 띄우기를 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선택하고 지워버리신 다음에 미러 한 이 정도를 좀 넓게 잡고요. 미러해서 중심점을 잡고 두 번째 점이 수직인 점이 되는 위치여야 되겠죠. 자르기 그런 다음에 자를 객체 그 다음에 지우기 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첫 번째 기하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50, 두께는 20. 세로는 적당하게 잡고 자르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울타리가 또 처음에는 좀 선택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실 텐데 더 하다 보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거리를 복사하시고 스트레치. 이렇게 크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끝을 객체 스냅의 직교로 옮겨주시면 첫 번째 기와도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마루대에 있는 기아들을 오른쪽에도 암기아 15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시고 호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신 다음에 옵셋 암키와 3켜예요. 그래서 20mm씩 3번 3번 준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라인 각각 해주신 다음에 자르기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기 그런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지우기 하시면 되겠죠. 엔터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네, 서클 원으로 스키아를 그릴 건데 반지름은 100. 간격 띄우기 안쪽으로 30만큼 준하시고 역시 자르기. 네, 자르기 하시고 나시면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선만 선택 안 하시면 되세요. 대신 여기를 계속 자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라면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머리 30의 기준 스키아에서 가운데는 150. 네, 양쪽은 반지름 100을 준해서 한 번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되거든요. 자르기 역시 자르기를 할 때는 남겨야 되는 거에서 제일 가까운 자를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역시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호 3개 버려진 3개의 호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는 선택하고 해칭 시점선 좀 멀리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고 나시면 반자를 그리셔도 되고 여기 내부 쪽에 작업을 단면을 마무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반자를 먼저 해볼까요? 옵셋해서 6mm 합판. 네, 여기도 간격 띄우기를 하시는데 6mm 합판을 적용을 해주시고 반자뜰 각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REC 하신 다음에 45,45로 준해 주시고 각재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간에 여기 기초가 있어서 지금 기준선으로 한 번 하면 끊어져서 다시 한번 그리셔야 되니까 무시하시고 연결된 기준선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경로 배열할 때 각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경로선 그리고 사이 간격은 450 간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열 닫기 했어요. 일단은 여기 부분은 여기서부터 다시 450이 가야 되니까 무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좀 좁긴 하지만 복사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한 1000 정도를 하다 보니 더 만들어질까요? 딱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간격이. 네, 그런 다음에 옵셋 가로 각재는 45. 네, 여기 이제 잘리는 부분은 세로 각재 보는 방향에서라는 거죠. 해주시고 특성 일치. 한꺼번에 나중에 다 선택을 다시 하셔도 상관없고요. 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라인에서 달대를 그려주실 거고 달대의 간격도 45 각재로 이것도 역시나 특성 일치 미리 바꾸겠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달대도 역시 경로 배열로 엔터 경로선은 보조선 네, 요거는 하나 건너 하나씩 각재에 그래서 900 간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봤더니 네, 여기는 이동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워버리시고 얘는 가운데쯤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을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세요. 네, 익스텐드 연장. 이때 연장할 객체는 이 부분인데 네, 이렇게 가로선을 여기도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달대와 천정 슬래브에 고정을 시킬 달대 바지. 네, X축은 마이너스 65, 역시 마이너스 65로 준해주시고요. 무브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고 인서트, 방향 크게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볼트, 네,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태적으로만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복사를 할 때 기준 항상 달대를 기준으로 하시고 아래쪽을 잡으셨다라면 복사되는 그 기준도 네, 이 달대의 왼쪽 끝선, 네, 왼쪽 끝을 기준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끝을 기준으로 봤더니 네, 좀 옮겨져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무브해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단열재를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단열재 조건이 180이라서 90만큼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90만큼 간격 띄우기. 네, 간격 띄우기 했는데 여기는 자르기. 네, 여기 사이에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자르기 할 객체 선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자르기를 하고 나면 계속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 하셔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여기는 교차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는 놔두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때 CSC 창을 열어서 방금 간격 띄우기를 하셨던 단열재라고 생각하셨던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해칭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정류는 베팅선. 베팅선의 축척은 0.2로 해주시면 닿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수평골대를 그릴 거예요. 현재로 설정을 네, 인문치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대략 요 첫 번째 1.5비 줄기줄에서 가까운 위치부터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네, 위로나 아니면 아래로 45만큼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르기. 자르기 하실 때는 네, 달대를 기점으로 수평골대 선을 정리해 주시는 게 편하세요. 복사하실 때도. 그런 다음에 십자 모치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십자 표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실 때는 기준은 달대 기준이시면 되는데 저는 뭐 왼쪽 항상 이 교차되는 그 지점을 좀 잡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씩만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네, 자르기, 자를 객체 그리고 지우는 지울 객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반자틀 각재가 내부적으로 그려졌다라면 얘를 복사를 합니다. Shift 키 눌러서 단열자는 빼버리시고 여기 반자눈대 밑에 기준점을 여기 첨화반자에 복사를 했어요. 첨화반자에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조건상 자르기 할 때 이때 여기를 자르고 또 여기도 잘랐으면 좋겠어. 뭐 여기를 자르셔도 되고 또는 가까이 잘라버리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객체로 선택을 하시고 또 여기도 또 지울 객체들이 좀 있어요. 지울 객체 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울 객체. 계속 지울 객체들이 좀 많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쪽은 네,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나면 미러 또는 카피를 하셔도 되는데 미러를 해두는 이유는 이제 각재랑 반자 돌림대 간격이 두 개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기준 잡기가 어려워요. 여길 잡아도 오른쪽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를 하고 네, 사선으로 표기까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첨화반자까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인면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보면 한번 봐보시면 네, 여기에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 캔틸레버만 튀어나와 있거나 테라스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인면선이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지붕도 어느 정도 끝났고 내부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일단 내부는 지금 창문을 그리셔야 되는데 벽선은 맞춰 그렸는데 외부도 여기 벽선을 맞춰 그렸어요. 근데 외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20mm 몰탈선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무브 20mm 정도 네,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창문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전체 높이의 중간의 위치에 가로선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단면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설정 단면 도면층을 바꿔주신 다음에 목재 창문 틀을 일단 그리는 거죠. 네, 마이너스 120, 45로 일단 그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창문 틀의 오른쪽 창문이 절단면일지는 도면을 봤더니 가운데 네 짝 같은 경우엔 내부에서 봤을 때 가운데 두 짝이 앞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창문이 절단이 되어 있네요. 그럼 중간을 잡고 폭은 33mm, 60으로 준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는 유리가 있고 여기에는 세로 여밈대 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카피 하신다고 하면 여기를 기점으로 카피하고 여기는 엔터 친 다음에 다시 한번 카피 또는 라인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REC 하셔서 알루미늄 창호틀을 그릴 거예요. 역시 마이너스 30, 80, 높이는 30으로 준해주시고 마기 값이 동일해요. 이 가로 폭이.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얘는 45, 얘는 60이에요. 그래서 그립점으로 이 포인트를 15만큼 이동해 주시면 되고 ESC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 틀도 필요하니까 복사 또는 라인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때 네, 이렇게 유리선만 뺀 네, 단면 세로들 다 기준으로 잡고 인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세로들 중에 네, 유리 단면만 빼곤 다 인문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익스텐드 하시고 익스텐드나 뭐 그 자르기나 똑같아요. 먼저 물어보는 거 없이
어디까지 연장, 또 어디를 기준으로 자를 거냐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요. 뒤쪽으로도 가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미러를 해주시면 네, 위아래니까 좌우축이 되는 수평축 두 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표시를 해두셨던 선은 지워버리시고 네, 여기에 몰탈선은 창문 틀까지 연장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에는 일단 걸레바지를 18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도 일단은 180을 해봤어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하다 보니 20mm 선이 겹쳐 있네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감은 뭐가 있느냐 개구부만 표기를 해야 돼요. 네, 문은 설치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러면 마무리가 되려면 20mm 몰탈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얘도 20mm 몰탈선 반자돌림대까지 연장 그런 다음에 여기 마감이 되려면 목재 틀을 하나 그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 마이너스 45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인면으로 인면선에 요 선에 맞춰서 개구부 벽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선이 끊겼어요. 개구부를 끊어서 주셔도 되고 얘가 따라가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원래는 개구부 위치에서는 걸레바지라는 게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리신다면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르기 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데 지금 도면층 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주단면이고 ESC 다시 한번 얘는 단면 이렇게 해주시면 마감이 끊김없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개구부 좀 구조적으로 힘을 약한 힘 계속 하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방보를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에 200으로 그려주시고 X 표기. 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거 그래서 주단면으로 좀 바꿔주셔도 되고요. 단면 정도 하고 X 표기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여기에 문이 있어요. 두 개. 하나 그리고 미러 시키시면 되겠네요. 네, 단면보다는 인문치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인문치 도면층을 바꾸고 REC 왼쪽 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00, 높이는 2100. 네, 일단 자르기. 여기를 자르기를 하시면 자르기, 자를 객체. 네, 틀은 옵셋 안쪽으로 45만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0만큼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세로의 중간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위치를 잡고 네, 서클 네, 반지름을 준할 건데 반지름은 30 정도 네, 손잡이를 그려주시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4분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바깥원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린 표기를 좀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려주시고 특성창을 열어서 바꿀 객체 도면층은 중심 네, 중심의 축척은 0.4 1.3선을 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이 형태를 미러를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줄기체의 중간으로 잡되 세로축이 되는 두 번째 정지점 자르기 하셔서 자를 객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네요. 여기 일부분이 네, 자르기보다는 얘는 그립점 이용해서 수정 네, MA 매칭해서 특성일치 걸레바지 인문치 도면층 얘도 인문치 도면층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난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난간을 그리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옵셋 기준으로 900을 하려고 하니 분해를 하는 게 좋겠네요. X 옵셋에서 난간 두 겹의 높이 900 그 다음에 난간 두 겹의 두께 80 근데 여기가 인문치고 여긴 단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REC 하신 다음에 네, 80, 80으로 준해 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난간 동자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중간보다 살짝 아래 또는 그냥 중간을 기점으로 그려주시고 난간 동자 30만큼을 해주신 다음에 한쪽으로 당연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무브 해주셔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몇 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경로 배열 하셔도 상관없죠.
난간 동자 선택하시고 경로선 선택. 그런 다음에 사이는 3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배열 닫기. 근데 도면층이 좀 바뀌긴 했어요. 특성일치. 얘가 단면인 거고 엔터. 다시 특성일치. 얘가 인문치.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치수를 표기하지 않을 거니까 중심선을 지워버리시고 지혜선에서 얘는 여기 테라스 쪽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X 표기 여기는 조금 거의 일직선이니까 상토 다짐을 표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성일치. 이미 중심선이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간격을 조금 수정하실 거라면 CH 0.4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0.3 정도?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1.3선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혹시 빠져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방향에 뭐 굴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곡을 그렸고 그 다음에 네, 하셔야 되는 게 홈통 부분인 거죠. 일단 홈통은 네, 무조건 단면이든 인면이든 처마 홈통까지는 일단 그리자. 최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0에다가 높이 230으로 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선홈통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여러분들이 인면을 그려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거나 또 여기다 그려보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 선홈통이 첨화홈통이 있고 첨화홈통이 있고 첨화홈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하나는 네, 여기 선홈통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테라스 위쪽에 하나 있으셔도 되고 여기 하나 있으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시점상 약간 뒤쪽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옵셋 90만큼 네, 근데 얘가 연장이 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Shift 키 눌러서 네, 난간 뒤쪽으로 있는 거 형태를 잡는다라면 이렇게 자르기를 하시면 되겠죠. 거리세를 그리기 위해서 옵셋 20만큼 간격을 적용을 해주시고 한 3개 정도 네, 붉은 벽돌 사이에 900 간격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대략 위치를 잡은 선홈통까지 작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면 뭐 치수를 표기하신다던가 또 절단 표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 절단선을 긋고 자르기 자를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뭐 여기까지 자르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해칭 글자 문자를 쓰거나 도면면 이런 걸 하시면서 네, 모든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면이 좀 간단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빠진 거 없이 기본적으로 해칭, 문자, 그다음에 뭐 당연한 뭐 물매, 치수, 그다음 도면명의 스케일까지 표기를 하시면 네, 도면은 단면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